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의미입니다. 1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저는 365일 시장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흐름과 관점, 금융시장에 대한 돈의 흐름, 이게 제 업이기 때문이죠. 직업을 벗어난 업입니다. 업, 직장을 벗어난 평생의 업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투자자입니다. 인플루언서이기 전에 투자자라는 거. 그러면 투자자가 가져야 될 지금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현재 시점에서 상승에 대한 확신, 멘탈입니다. 그 멘탈은 실력과 내공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 내공은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오랜 시간의 경험이죠. 이 나스닥에 2006년부터 2026년이죠. 약 20년간의 차트예요. 이 한 장의 흐름을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한 장의 흐름에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시장의 상승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2025년도 거대한 양의 유동성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 막대한 양의 유동성을 지금 넘겼습니다. 대단하죠? 그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지금의 거래량이 말입니다. 이 거래량은 개인의 거래량이 아닙니다. 개인은 절대 V자로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기관들이 주도했던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상승을 확신한 이유를 좀 바라볼까요? 2025년도에 9월, 10월, 12월 세 번 연속 금리 인하를 했었죠. 거기에 QT 중단을 넘어선 QE까지, 실질적인 QE까지 확장했었습니다. 2024년도에 점진적인 금리 인하 3회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로 한번 시장이 울었었죠. 그게 한번. 그쵸? 허나 보험성 금리 인하 3회 관세로 빠그러졌지만 다시 한번 치고 나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준은 3회 금리 인하와 QT 중단을 넘어선 QE로 확장했다는 거죠. QT는 양적 긴축을 중단하였다. 돈을 회수했던 것을 멈췄고요. 회수했던 걸 멈췄던 것을 넘어서 시장에 돈을 뿌리기로 결정하였다. 시장은 이 상태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갑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에는 AI 주식을 필두로 한, 테크 주식을 필두로 한, 반도체 주식을 필두로 한 주식의 상승이었죠. 그리고 금과 은이 상승에 나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코인은 오히려 시장이 쪼그라들었었어요. 시가총액이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전체 코인 시장 하나가 미국 주식 하나만도 못해요. 그런데 자산 순위를 보게 되면 1위가 금이고요. 2위가 금이고요. 3위가 엔비디아, 4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입니다. 8위가 현재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정말 작죠. 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탄력적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탄력적으로. 왜? 시장이 작으니까. 알트코인 시장은 더 작죠. 그동안의 유동성을 연준이 주식과 원자재 시장으로 좀 보냈습니다. 이제는 코인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첫 번째가 클레이티 법안입니다. 지금은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코인베이스 CEO 브랜든 암스트롱이 이 법안을 좀 봤더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부분 또한 마음에 들지 않고 디파이, RWA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지했던 것을 철회하겠어. 근데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를 이 법안이 또 밀린다는 건 아니야. 순식간에 이게 이해타산에 맞고 협의가 되면 또 빨라질 수도 있어. 긍정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관계야.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코인베이스는 말고 리플, 서클, 크라켄,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 이런 기업들은 찬성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코인베이스가 법안 해석을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통과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제가 본질을 말씀드려볼까요? 이 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단 시간차를 두고 수정을 거듭하면서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규모 ETF가 쏟아지게 되죠. 이게 그동안에 혈관을 막았던, 혈관에 막히게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것처럼 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에 혈액을 공급할 겁니다. 막혔던 혈관을 뚫어버리겠죠. 이게 다시 어디로 연결되죠?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식과 원자재, 코인 다 위험시장이잖아요. 근데 코인 시장으로만 혼자 쩍 저는 경우는 금융시장의 메커니즘 속에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군요.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
매일 저축해가지고 집 살 수 있나요? 서울이나 근교권에? 못 사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월급이 가장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쵸? 돈 가치는 계속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 투자를 모르면, 투자하는 방법과 원리를 모르면 결국 그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민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보신 김에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요. 디플레이션의 시대였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그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 제조업의 경제 혁신으로 인해서 매출 원가가 혁신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물가를 올리고 싶어도 또 물건은 대량 생산 체제에 의해서 물건은 또 많이 생산되었었죠. 그래서 물가가 필연적으로 올리고 싶어도 물가 상승률이 안 나왔었어. 경제 성장률도 안 나왔었고. 근데 코로나 팬데믹 2020년도에 2022년도에 러우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상기후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이 이슈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 있는 거죠. 이 본질을 봐야 된다. 또 하나가 2008년도에는요. 사실상 4차 산업의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었죠. 왜냐하면 연준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거의 4조 2천억 달러를 찍었고요. 제로금리까지 갔기 때문에 통화 시스템이 앞으로 붕괴되는 건 아니야. 새로운 금융혁명을 만들어보자. 은행끼리 빼고 우리끼리. 그게 뻥카였습니다. 우리끼리가 아니고 그들끼리 더 강력한 퍼펙트 센트럴라이즈, 디파이가 아니라 완벽한 금융 통제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클라우드였었죠. 이때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대량의 장비를 들어와서 대량의 자본을 들여서 서버를 구축했는데 사람들이 안 쓰는 거야. 기업들이. 우리가 빌려줄게. 빌려주는 문화. 이게 에어비앤비와 우버로 확정하게 됩니다. 공유자동차, 공유 숙박. 여러분 테슬라의 FSD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율주행차 한순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 지금은 자율주행에서 끝나는 줄 알겠지만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본 소득 말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앞으로 돈이 필요 없어질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 지금의 돈은 코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네 번째가 쉐일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적암층에 있는 쭉 수킬로미터를 땅굴로 파가지고 다시 수평으로 빼게 되면 수평 시추법과 강력한 수압 파쇄법, 엄청난 물의 압력으로 퇴적암을 부셔버려. 여기에서 에너지를 뽑아 올리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 퇴적암측에 있는 에너지가 깔려있는 걸 아는데 기술이 없었는데 기술을 발견했다는 거죠. 쉐일 혁명으로 부르고 있죠. 그 다음 가장 중요했던 스티브 잡스, 모바일 혁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은요. 모바일 혁명이 없었으면 올 수가 없었어요. 모바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바일이 3.5차, 3차는 인터넷입니다. 잡스가 살아있었으면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있을 겁니다. 허나 지금의 세상 또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흐름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산업에 대한 지형 변화를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관계도 봤고요. 연준의 통화 흐름도 봤습니다. 연준은 2026년도, 2027년도 점도표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2026년도에 금리나 한 번밖에 못할 것 같아요. 27년도에도 한 번밖에 못할 것 같아.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죠. 상승하다가 지금 한 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은 가만히 있을까요? 코인 시장은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여기 유동성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 지금은 이 강력한 유동성이 주식에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금은에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인 시장으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첫 번째가 연준의 유동성을 뿌려준다. 두 번째가 제도화가 된다. ETF와 법안을 통해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이거 자회사가 바로 트루스 소셜입니다. 트럼프의 SNS, 매일 SNS를 직접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비트코인 10위 정도, 세계 10위권의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에요. 거기에 트럼프 아들들, 큰아들, 작은아들,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그들이 만들었던 아메리카 비트코인,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2%를 보유하고 있고요. 채굴량의 장비에. 그 다음 보유량이 세계 19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로 디파이, 거기에 트럼프의 월드 리버트를 통해서 강력한 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죠. 읽어보더라도 트럼프의 가문이 대량으로 BTC를 보유하고요. 스트레티지가
정말 많은 양, 약 100조가 넘는 68만 개 이상, 약 69만 개 육박하는데요. 대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중국 정부 총틀어서 세계 1위의 압도적인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죠. 걔가 속칭 빤스까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어요. 불과 엊그저께 다시 한번 1조 9천억 원,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BTC를 매집하였다. 여기 세계 2위의 코인 보유 기업이자 세계 1위의 이더리움 보유 기업 비트마인이 약 4개월간 보유량을 4배 늘렸고요. 보유량이 약 40% 가까운 물량을 스테이킹하고 있습니다. 불과 약 2주 동안. 이쯤 되면 답이 나왔나요? 스트래티지의 주요 주주를 볼까요? 최대 주주가 뱅가드예요. 대주주가 블랙락이고요. 여기에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있죠. 모건 스탠리가 만든 지수가 MSCI 지수입니다. 지들이 스트래티지의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지들이 스트래티지를 MSCI에서 빼서 주가를 폭락시킬까요? 지들이 자금을 빼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했던 건 뭐죠? 비트코인 현물 ETF, 솔라나 현물 ETF, 이더리움 스테이킹된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죠. 명실상부하게 그들은 자금을 이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승을 못하십니까? 원래 징징대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나올 겁니다. 그들은 상승 나올 때 들어와서 이들은 몇 년을 견뎠어? 한 2년? 그리고 두 달 폭발했죠. XRP 기준으로. 이때 들어와서 물려가지고 1년 동안 몰리면서 이만 대빨 나고 또 포기해서 떨어져. 떨어져서 또 횡보하고 있다가 또 끌어올리면 이때 또 개인 들어옵니다. 또 이때 또 횡보하면 또 이만 대빨 나가고 이게 100만 원까지 그 이상도 개인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늘 이만 대빨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간 동안에 한 2배 이상 넘어갔죠. 3배 좀 있으면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수많은 에너지 우측기가 있었죠. 그들은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인생이 그렇죠. 사회가. 결과만을 바라보죠. 과정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폭등 나온 거를 찾아서 돈을 날리고 이 시장을 떠나가죠. 그리고 주식과 코인 투자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그게 현재 사회 실정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냥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매일 뉴 새로운 소식이 아니고 또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비교해가지고 니들을 잘 판단해 많은 정보를 주면서 이게 아니고 진짜 투자에 대한 방법과 원리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허나 손가락에 꼽죠. 경제학자는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손가락에 꼽습니다. 대표적으로 케인즈, 리카르도 도 이걸 제외하곤 드물죠. 대한민국에서 카이스트의 김봉수 박사 그분이 화학공학과인데 독학하셔가지고 주식으로 슈퍼게임하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주식의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코인의 시대입니다. 창펑자오가 발행한 창펑자오가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 준비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다. 100%입니다. 외환 보유고 실제로 이거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BTC는 이제 외환 보유고로 사용되게 될 거예요. 근데 외환 보유고 하면 외환보유고의 목록도 모릅니다. 심지어 첫 번째가 미국 국채였고요. 두 번째가 달러, 유로엔, 파운드, 위안화 5대 국제 결제 통화였고요. 세 번째가 금이었고요. 네 번째가 IMF 통화 인출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자리에 BTC가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코인들이 들어가게 되죠. 얘네가 새로운 자산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창출되게 되죠. 일명 코인 담보대출. 리플의 연관도입니다. 자, 보면은요. 여기 국제결제 통화의 비중은 IMF가 결정하게 되죠. 여기 왜 리플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왜 미국 재무부와 연준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BIS는 자기 자본 비율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자기 자본 8%. 그래서 우리가 페드가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애널리스트와 이코노미스트 이들이 다 주목하고 있죠. 낱말 하나하나에. 근데 금리 인하 이전에 자기 자본 비율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돈의 유동성. 그래서 정상 이자를 잘 내는 채권, 정상 요주의 이자를 조금 밀렸어. 고정 이제 이자 많이 밀렸는데 회수음은 얘 돈 회수일지 모르겠어. 추정 손실 5단계로 나눠가지고 이걸 8%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돈의 통화량을 먼저 결정하는 곳이 BIS예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다. 이 흐름과 원리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다 하나같이 왜 리플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페드나우 페드의 실시간 결제망, 여기에 전세계 국제결제기구 ISO 2002 금융의 새로운 국제 표준이죠. 세계경제 포럼 월드와이드 컨소시엄, 여기가 바로 인터넷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가 만든 곳입니다. 디지털 유로, 디지털 파운드, BIS의 산하기관입니다. 금융안정위원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패스트 페이먼트 태스크포스, 연준이 만든 기관이죠. 얘네가 왜 하나같이 리플과 XRP 레저와 인터넷 프로토콜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페드나우와 세계 3대 전산망인 DTCC, 죄송합니다. CGI, 캐나다의 최대 전산망 CGI, 독일 최대 전산망 SAP, 미국 최대 전산망, 세계 1위, 2위, 3위의 전산망 업체입니다. 얘네가 하나로 리플로 연결되고 있어요. 여기에 스위프트까지 말입니다. 스위프트 1.0과 스위프트 2.0을 리플 내시죠. 얘네가 공존하다가 결국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 테메노스, ACI 월드와이드, 피네스트라, 볼란테, 얘네는 페드나우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 직접 공급 업체입니다. 호주의 거대 금융기업인 노바티, 추랑글로, 말레이시아의 추랑글로, 송금업체이죠. 아마존 웹서비스, F&A, 금융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곳이죠. 설계하는 곳입니다. 제가 전 세계 최초로 여기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를 집중 분석한 놈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공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과 원리를 알아야 된다. 왜? 지금은 이 블록체인, 분산 원장의 혁명이기 때문에 1991년 6월 18일 미국 데이빗 슈왈츠, 이 원장에 대한 특허를 이미 1991년도에 나와 있었다. 사람들은 사토시가 찐으로 보고 있지만 그 분장에 대한 원본은 이거로부터 파생되었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 장부는 DLT의 혁명이죠. 분산원장 블록체인. 미국의 장부, 유럽의 장부, 일본, 중국, 아세안, 남미, 아프리카, 중동, 호주, 오세아니아, 호주, 그리고 뭐 캐나다 쭉 이 장부가 예를 든 겁니다. 하나로 연결되는 그 과정들. 이게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나가는지, 이 혁명의 의미를 아는 게 바로 코인 투자입니다. 가난해지겠습니까? 이번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확장판을 그럼 알아야 되겠죠. 지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